자, 오늘 벡터를 하는데 오늘 하는 거는 그냥 정말 간단한 거야,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벡터에서 중요한 게 계산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 막 풀다가 푸는 대로 책대로 풀면은 다 결과적으로 다 풀리긴 할 거야. 근데 나중에 막 다 끝나서 보면은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벡터를 보면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바로 그냥 책 따라 그냥 가면서 문제부터 풀지 말고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맵이라고 해, 마인드 맵이라고 그러지, 그치? 이제 어떻게 배울 거다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그냥 계산만 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 쉬운 것만 몇 개 문제 풀면 풀리지 나중에 뭘 배웠는지 말하려고 그러면 모르니까,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벡터의 뜻을 할 텐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배우는 게 오늘은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맨 마지막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질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앞에 있는 다 됐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오늘 하는데 목표는 맨 마지막 거 증명하는 거 이해하는 것까지만 할게. 요거 문제 하나 더 풀고 끝낼 거야. 자, 근데 이제 벡터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벡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과학 시간 좀 배웠을 것 같은데 물리 시간에, 그쵸? 들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전혀 없나? 안 배운 사람은 있나? 자, 근데 벡터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어떤 말이 먼저 나오냐면 스칼라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되지, 그치? 스칼라라는 건 뭐냐면은 길이, 넓이, 부피 뭐 이런 값들, 또 어떤 게 있나? 속, 력 이런 것들. 그래서 뭐만 따지는 거냐면 값 자체의 크기만 따지는 거야. 길이가 몇 센치인지 이런 거, 그렇지? 몇 센티미터인지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거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스스로 크기만 내는 거야. 크기만 존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스칼라는 그냥 우리가 아는 실수값으로 숫자로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스칼라라고 말하면 돼. 스칼라량, 스칼라, 질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속력도 크기만 있는 거야. 시속 100km가 있어. 근데 시속 100km를 내가 이쪽으로 시속 100km로 달리든 저쪽으로 시속 100km로 달리든 아니면 앞으로 달리든 뒤로 달리든 속력은 그냥 100인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방향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야. 여러분들 미적분에서 했지만 속력은 그냥 크기를 따지는 거지만 속도라는 말을 쓰면은 마이너스 얼마가 속도로 나올 수도 있었잖아, 그렇지? 방향을 의미했잖아요, 그게, 그렇지?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냥 크기만 놓고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100이더라도 속도가 마이너스 100이 나오더라도 속도를 그래프를 그렸는데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는 값이 나오더라도 이 높이가 100이야. 마이너스 100이겠지, 그치? 속도는 마이너스 100이지만 속력은 얼마라고 했죠? 100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쵸?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크기로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그런 값들은 다 스칼라량, 스칼라 이렇게 말한다고. 실수값이 한마디로 말한다. 알겠죠? 근데 얘 크기를 가지면서 벡터는 뭐까지 가져야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더 추가되는 거냐면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똑같이 속력이 100이더라도 이쪽 100으로 달리는 거랑 저쪽으로 100으로 달리는 건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치? 크기는 100이겠지만 그래서 방향까지 같이 생각한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벡터라고 말한다고 약속을 하자고. 그게 벡터의 뜻이야. 그래서 이 벡터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뭐가 있어야 돼? 크기만 있으면 되나? 아니죠. 크기랑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방향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가지는 거야, 그렇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양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 이해했어? 크기랑 방향을 갖는 양. 좀 양이라고 하기 좀 뭐하다. 어쨌든 크기랑 방향을 둘 다 갖는 값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벡터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힘을 합성할 때 이런 힘과 뭐 이런 힘을 합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을 합성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합성을 했다, 그렇지? 두 힘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요건 기억나죠? 그쵸? 수학 시간에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다뤄봤을 것 같아. 그때 이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때요. 얘가 크기가 클까? 얘가 크기가 클까? 상대적으로 1번, 2번 2번이 더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벡터를 표현할 때 크기를 벡터라는 거는 어쨌든 여기 시작하는 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으면 얘를 시점, 얘를 종점이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럼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이런 반직선처럼 생긴 모양으로 벡터를 표현하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 벡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지? 벡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화살표의 길이가 어때? 길어진다고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 평소에. 그치?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굳이 뭐 이걸 길이를 길게 쓰고 작게 쓰고 하진 않아. 수학에서는. 그냥 그 시점과 종점이 잡히면은 이 벡터는 시점을 쓰고 종점을 썼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반직선 방향. 그럼 반대로 B에서 A로 오는 이 방향은 어떻게 써야지 맞는 거야? 시점이 B고 종점이 A니까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쵸? 이렇게 쓰지 말자. 우리는 이해는 되지만 맞지? 이렇게 봐도 이해는 할 수 있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하지 말자. 알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벡터를 표현을 한다면 시점과 종점이 정해지면은 이런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의 반직선처럼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근데 뭐 나중에 뭐 물리나 이런 걸 따질 때 보통 흔히 이 길이가 길수록 좀 더 큰 값을 갖는다. 그치? 맞지? 이 벡터의 길이 또는 이 물리량의 크기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이게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 벡터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때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 절대값. 알겠죠? 보통은 이 절대값이 크기인데 수학에서는 그냥 크기를 이렇게 물리가 아니니까 뭐 이게 몇 뉴턴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여기와 요 점 간의 거리를 그냥 크기라고 말해요. 이 크기라는 말은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분 AB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어? 여기까지는 이게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되겠네. 그런데 쌤이 잠깐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고 B에서 A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어때? 크기는 같잖아. 그렇지? 그럼 이 마이너스 9호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미적분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속도를 통해서 그렇지? 이 마이너스 9호의 의미는 방향이 어떻다라는 거야? 반대라는 의미를 갖지. 그러면 AB 벡터가 있고 BA 벡터가 있을 때 얘가 같을 수 있으려면 어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9호를 써주면 같은 거야. 그치?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9호의 의미는 방향이 반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런데 다시 하나 와서 다시 처음으로 와서 벡터의 뜻에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 벡터인데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때 마이너스 9의 의미는 방향이 반대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방향의 의미는 어느 정도 잡았는데 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기가 1인 벡터가 있어. 크기가 1인 벡터를 특별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위 벡터라고 해. 보통 수학이나 공학에서 크기가 1을 기본 단위로 잡는 거 아니야. 물의 비중을 얼마나 잡죠? 1 이렇게 잡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나중에 물리 배우면은 어떤 물질마다 전기가 통하는 그 저항이 다르잖아. 그렇지? 전기가 흘렀을 때 비저항, 그 비율을 나타낼 때는 크기가 1을 기준으로 따지잖아. 등 비수열할 때도 공비가 1보다 클 때랑 절대값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점점 이 항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도 1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곱해나가는 숫자를. 그렇지? 그래서 어떤 비율 이런 걸 따질 때 1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기가 1인 벡터를 1은 기본 단위로 생각하는 거야. 단위 벡터. 반지름이 1인 원을 뭐라고 말하지? 단위원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 그러면 방향을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 그러면은 반지름 1인 원을 그려놓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 벡터들 전부 다 무슨 벡터? 다 단위 벡터인 거야. 그렇지? 맞죠? 그 다음에 뭐 1인 거였어.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생각하잖아. 1 비율이고 비율 말고 비율은 곱하는 거고 그치? 더하기나 빼기 할 때는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0보다 어떻게 되냐 장면 이런 거 보잖아. 그치? 그래서 크기가 0인 벡터도 있어.
근데 거의 쓰진 않아. 계산할 때 그냥 거의 소거되는 것처럼 써지긴 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0벡터라고 말해. 0벡터는 그냥 크기가 0이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0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거네? 그 방향은 있어야 벡터인데 방향은 모든 방향 같기도 하고 그치? 아무 방향이나 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 벡터기 때문에 그치? 애매하잖아.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0벡터는 방향을 생각한다 안 한다 그냥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는 거야. 이 책에서 고등학교 책에서 0벡터는 방향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고. 엄밀하게 그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그 벡터에다가 절대값 하면 1이다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길이가 1인 벡터라고 이해해도 될 거야.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서로 같은 벡터. 서로 같은 벡터는 어떤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서로 같으니까 완전히 포개지면 서로 같은 벡터잖아요. 이렇게 그치? 길이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되잖아. 이게 다 평행선이라고 칠게. 1번 벡터가 있어. 여기까지. 이 벡터가 1번이야. 이거 서로 같은 벡터야. 선생님,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때 시점과 종점을 맞춰서 이렇게 했지. 그럼 시점과 종점이 같아야지 같은 벡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그대로 포개지고 같은 방향이 된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고? 같은 벡터라고 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봐. 힘의 합성처럼 어차피 연산해서 하겠지만 1번 벡터와 3번 벡터를 합치고 싶어.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합성하면 뭐가 돼? 이게 되지 이거. 그치? 맞죠? 근데 선생님 그럼 이거는요? 2번 더하기 3번은요? 그럼 2번을 1번처럼 옮겨놓고 이렇게 더해서 이거랑 같은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같은 벡터라고 하면 방향이 다르면 안 돼. 방향이 다르면 평행해야 된다고 일단. 그치? 평행해야 되면서 평행한 말은 평행하다라는 거는 이쪽 방향의 벡터가 있을 때 얘도 똑같이 이쪽 방향이 돼야 돼. 근데 반대 방향으로 돼도 평행하다고 말한다. 알겠지? 평행한 거는 같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는 건 어쨌든 평행해야 된다고. 그치? 평행하고 방향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그치? 크기도 다르면 안 되잖아. 크기도 같아야 되지. 그치? 다시 말하면 주어진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같은 방향으로 포개질 수 있으면 같은 벡터인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얘랑 얘랑 같은 벡터인 거야. 맞죠? 평행이동해서 포개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연산을 할 거예요. 연산. 벡터의 연산.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배우면 항상 기본적인 사칙 연산,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말 맨날 나오잖아. 집합 배울 때도 여러분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벡터도 새로운 이런 기호로 약속을 하니까 아까 잠깐 힘을 합성했었잖아, 그렇지? 덧셈을 했었잖아.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먼저 할 텐데. 벡터의 연산도 사칙 연산이니까 뭐가 있냐면 덧셈도 있을 거고 뺄셈도 있을 거고 곱셈도 있겠다. 그렇지? 나눗셈은 잘 안 써. 나눗셈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나눗셈은 없어. 그냥. 알겠지? 나눗셈은 없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벡터의 연산에서 여기서부터는 좀 잘 기억해야 돼. 실제로 여기까지는 이제 표현의 문제였고 여기서부터는 이거를 잘 이해해야 이 세 번째 거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벡터 연산. 첫 번째
선생님 책에 벡터의 덧셈인데 벡터의 대셈이라고 써져 있다? 이거 오타 났다? 여러분 책은 그러나? 자, 벡터의 덧셈이 있는데, 자, 덧셈은 그냥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근데 기본적인 거 이거 한번 해보자.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있어. 이렇게. 자, 근데 벡터는 어쨌든 중요한 게 시점과 정점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시점과 정점. 그래서 시점과 정점을 맞춰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자, 현서가 집에서 A가 집이고 B가 PC방이야. C는 학원이야. 됐지? 그러면 현서는 A에서 PC방, 집에서 PC방 갔다가 PC방에서 학원 온 거 아니야? 그치? 그 집에서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집에서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 학원 갔다 왔죠. 이러지. PC방 거쳤다가 학원 갔다가 다시 왔어요. 이렇게 착하게 말하나? 착하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진 않아? 그래서 시점과 정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치? 아이, 어릴 때는 다 말했지.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말하기 귀찮잖아, 엄마가. 그러면 안 돼. 엄마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점점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러는구나, 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 다 말해,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C로 그냥 이렇게 갔다고 말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중간 과정은 신경 안 써도 돼. 맞죠? 이렇게 있다고 지금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우리가. 근데 이렇게 있다고 쳐.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 중간 과정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어떻게 하면 되죠? A에서 B로 갔어. 맞죠? 얘가 시점이다 지금, 그치? 얘가 시점인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쭉 이어서 간 거 아니야? 요만큼 계산한 거는 그냥 이렇게 간 거는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서 지금 한 무쇠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F에서 C로 가야 되니까 F에서 C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야? A에서 C로 간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한마디로. 맞죠? 근데 얘가 이 벡터랑 같은 벡터라고 해서 여기에 뭐 O가 있다고 칠게, 이 점이. 그럼 A, B가 아니라 이렇게 E에서 O로 가는 벡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쳐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가 같은 벡터라면 어차피 이 O라는 벡터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라고. 그쵸? 그럼 어쨌든 A, E, O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같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이거니까 이 벡터잖아. 맞죠? 상황에 따라 이게 정육각형이면은 얘는 그대로 뭐 요거랑 뭐 같다고 말해줘서 이 D 벡터라고 해도 답이 되겠지. 답이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그치? 자, 덧셈은 너무 간단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뺄셈. 뺄셈 이렇게 해버릴 거야. 이거래. 뺄셈이 이거래. 쌤 왜 이거 바로 안 보고 바로 쓴 줄 알아? 왜 바로 썼을까? 덧셈 되니까 이거 넘기면 되잖아. 맞지? 넘기면 내가 되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볼게. 어떻게 점을 찍어도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자. 어디를 A, B, C라고 할까? A, C, A, B니까 A, B, C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됐지?
자, 그때 AC는 이거잖아. AC는 이거, 그치? AC 마이너스 AB지. 마이너스 AB는 이거 아닌가, 이거? 마이너스 AB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쵸? 또는 플러스 BA라고 써도 되지. 맞죠? 어쨌든 B에서 A로 가는 방향 이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봐. 어차피 이 벡터는 이 벡터랑 같잖아. 맞지? 그러면은 AC 빼기 AB는 AC 더하기 BA니까 여기서 BA는 어차피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럼 결과적으로 이 벡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 벡터가 답이지, 그치? 한 개. 근데 이 벡터는 어차피 BC랑 같으니까 이거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자꾸 헷갈리잖아, 이게, 그치? 이거라고만 할 수 있는, 이거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거라고 해도 되고, 그치? 너무 많잖아. 근데 어쨌든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덧셈은 그냥 이렇게 중간에 무시하고 시점과 종점 맞추면 되잖아. 중간 점이 같으면, 그치? 근데 뺄셈은 어차피 이거 넘긴 거야. 넘긴 식이잖아, 그치?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잡아. 이게 중요하다. BC인데 똑같은 점 A를 잡았지, 그치? A를 기준으로, 근데 BC인데 B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앞에 있어? C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지. 그러면 A라는 점을 잡지 않고 내가 P라는 점을 잡았어. 이렇게 빼기로 나타내고 싶어. 그 P에서 어디 가야 된다고? BC니까 B가 B 먼저가 아니라 뭐? C. PC만 먼저 가야 된다고. 학원 갈 때 먼저 가든지. 자, 이렇게 C 먼저 갔다가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그치? 이거라고, 이거. 자, 내가 만약에 Q라는 기준점으로 두 벡터의 뺄셈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 Q? 오히려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와야 된다고. 빼기로 고칠 때는, 그쵸? 얘가 B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쓰면은 뺄셈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어차피 이거 넘긴 게 이 식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영상 보고 다시 보면 되니까 지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뺄셈이 진짜 중요하다. 이거 계산할 때도 많이 중요하게 써질 거야. 어떤 한 기준점으로 이제 뺄셈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X에서 Y로 가는 이 벡터가 있다고, 그치? 자, 이 벡터를 기준점 뭘로 잡을까? O로 잡아볼까? 뭐 아무 점이나 기준점을 잡으면 되잖아요, 시점을, 그치? 시점을 똑같게 맞출 거야. O라고 잡았어. 근데 뺄셈으로 고치고 싶어. 그럼 O 뭐? O Y 마이너스 O X 이렇게 고치는 거라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 외워버리면 안 되나? 이걸 외워버리자, 그냥. 알겠지? 문제 연산하거나 할 때, 복잡한 벡터 연산할 때 이거를 뺄셈으로 한 기준점으로 똑같이 통일시켜서 고치는 거야. 이걸 잘하면은 나중에 계산할 때 많이 편하니까. 그다음 이거 유도할 때도 필요하니까.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벡터의 연산 중에 뭐랑 뭘 사칙 연산을 먼저 할 텐데 그 중에서 나눗셈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세 가지 연산이 있는데 덧셈 했고 뺄셈 했다, 그렇지? 근데 덧셈은 너 개념상으로 그냥 편하게 계산되잖아. 아니면 그림 그려도 편하게 계산되고. 얘도 물론 그림 그리면 되긴 되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이 식 자체를 좀 이해하자고. 뺄셈 했다, 그렇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 뭐 남았어? 연산 네 가지 중에서 나누기 뺐으니까 뭐 남은 거야? 덧셈 뺄셈 했으니까 곱셈 한 차례다, 그렇지? 근데 곱셈은 연산이 세 가지가 있어. 두 가지인데 벡터끼리 곱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곱하는 경우 세 가지로 곱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 실수배 하는 거야. 몇 배? 2배, 3배, 4배 또는 2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나누기 2가 아니라 2분의 1배 이렇게. 알겠지? 실수배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벡터끼리 곱하는 거야. 내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적이라는 게 있는데 외적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서 안 배울 거야. 어쨌든 세 가지가 있는데 셋 다 의미가 있어. 셋 다 의미가 있는데 일단 실수배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할게. A
B 이런 벡터가 있어. 그럼 이 벡터를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만약에 5라고 생각해볼게, 알겠지? 요 점의 사이 거리가 5라고 쓸게. 그럼 AB 벡터의 크기는 얼마인 거야?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맞지? 자, 그러면은 이 AB 벡터에다가 내가 만약에 3AB가 있어. 그럼 이거는 3을 곱했다는 뜻이야, 알겠죠? 3을 곱했어. 근데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한 게 아니라 뭐를 곱한 거야? 실수배 한 거지. 1번 패턴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실수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방향이 바뀔까? 내가 이쪽 AB 방향으로 5N으로 힘을 밀고 있는데 이거를 3배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15N의 힘으로 3배로 힘만 키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표현하면 얘랑 평행한 거니까 이게 3번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한 이 정도 되겠네. 평행하게 한 이 정도 되겠다, 그렇지? 여기가 AB면은 똑같고 똑같으니까, 그렇지? 별거 아니지 이거는, 그렇지? 방향이 안 바뀌고 뭐만 바뀌는 거야? 크기만 몇 배로 바뀌는 거야? 크기만 처음 벡터의 몇 배? 3배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되지? 3배는 3배인데 방향도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였어?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의미를 갖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반대로 BA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이 반대로 이렇게 오겠지, 그렇지? 크기는 이거는 이제 방향도 좀 바뀌긴 하네. 근데 마이너스의 의미니까, 그렇지? 맞지? 근데 양수를 곱하면은 그냥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얼토당토 안 하게 막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지, 그렇지? 이해했어? 이렇게. 그러면은 AB 벡터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단위 벡터는 크기가 얼마인 거죠? 크기가 1인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럼 AB 방향으로 같은 방향, AB와 같은 방향으로 단위 벡터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 AB 벡터에다가 이 크기가 얼마니까? 5니까 나누기 5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나눗셈 정의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 아까 안 한다고 했지, 그치? 실수 배로 써야 되니까 나누기 5라고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 혹시 나누고 싶더라도, 알겠지? 정확한 표현은 이게 뭐야? 5분의 1인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근데 나중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의미가 사실 뭐 나누기라는 의미보다는 실수배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마이너스면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단위 벡터가 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실수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실수배가 왜 중요하냐?